근데 반영구는 내가 시술을 잘못하면 평생 그 사람 얼굴에 뭔가를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샵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조금 친해지는 원장님들이 있는데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조급해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상황에서 충실하게 남의 상황과 비교하지 않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평생 직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위치를 나중에 바꾸게 되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위치 선정에 내 상황 고려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아카데미에 이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가장 얘기를 하는 게 단기간 내에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건 사람 얼굴한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습할 때보다 내가 막상 샵을 차리고 나면 성실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샵을 차리고 나면 사장님이 됐으니까 오너의 마음이 되는지 약간 조금씩들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기술이다 보니까 늘 성실하게 해야 되고 마케팅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남들 손님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의 샵이 자리 잡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보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술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있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되게 좋아진 게 뭐냐면 인스타, 네네.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야 되는데 인스타랑 블로그는 약간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으로 시선을 뺏어야 되는 거고요. 블로그는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인스타에는 사진을 잘 찍어야 되고요. 블로그는 태그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쌓아 나가야지. 왜냐면 사진은 예쁜데 시술 사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안 가요.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광고 같은 경우를 내가 꾸준히 해서 모든 광고는 3개월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6개월. 6개월? 네. 그러면은 샵인샵을 들어갈 때 이것도 어떻게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팁은요. 너무 많은 보증금을 원하는 데는 안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돈을 나중에 내가 나왔을 때 받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샵인샵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요. 샵인샵의 위치가 나쁘면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샵인샵들은 내 후임자가 정해져야지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샵인샵의 위치, 그 다음에 목돈을 요구하는지 요구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월세가 너무 높다 그러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잘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서 배울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크게 이제 반영구나 미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샵에 가서 배우냐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우느냐가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샵에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원장이 하는 시술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손님을 직접 해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론이 체계화되기가 힘들고 손님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배울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도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지만 학원의 단점은 데모 시연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많이 봐줄 수 있는 학원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을 골랐으면 내가 수강을 했잖아요. 수강 기간은 짧거나 길거나 중에서도 저는 뭐 빨리 배울 수 있으면 빨리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강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술 습득 시간이 다 다르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위치 기반을 해야 되는데요. 위치 기반 선정을 하면서 내가 인스타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인스타가 이미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위치 기반 선정을 했을 때 인스타의 태그를 조금씩 고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블로그도 같이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광고가 같이 시작을 하면서 내가 샵인샵을 창업을 하거나 샵을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샵 창업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건 없고 계속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가 나 혼자 하는 거는 요즘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체험단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분들을 내가 이렇게 뭐 소정의 비용만, 재료비만 받고 계속 시술을 해서 그걸 광고 사진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방금 이 내용이 네. 정말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정보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에 반영구가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반영구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미용 시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든 네일이든 속눈썹이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떼버릴 수 있고요. 피부는 뒤집어져도 크게 뒤집어지진 않아요. 근데 반영구는 내가 시술을 잘못하면 평생 그 사람 얼굴에 뭔가를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영구를 배울 때 내가 충분한 기술 습득이 되지 않으면 창업은 기술 습득이 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손님을 받거나 아니면 데모 시술하러 오시는 모델분들을 보면 심지어 색소 남은 것처럼 흉터가 잔해로 남은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칼자국 흉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누구 얼굴에 내가 시술을 잘못하면 흉터를 영구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건 꼭 유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